코칭 리더십 2. 고성과 문화 창조하기. 코칭 문화로 고성과 내기. 리더가 코칭 리더십을 채택하거나 1대1 코칭을 실시하는 조직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그 리더는 분명히 고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진화의 여정에서 인류는 과거의 위계 질서가 위임 리더십과 집단 책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코칭 산업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점점 증가하는 자기 책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일까요? 코칭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385 부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대일까요? 비전과 자기 제한적 신념의 크기만이 우리를 제약하는 유일한 요소일까요? 코칭은 코칭보다 더 크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CEO 챌린지 2016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리더들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최고의 인재를 끌어와 보유하는 것과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날 징조입니다. 인적 자본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과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부와 영향력으로 보면 기업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컨설팅 회사의 C&E 어드바이저리의 CEO 매니 아만디는 다음 같은 말로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 의무를 다할 여력이 없죠. 반면에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갖는 힘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 리더들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업 리더들은 진화 경로를 따라서 이기적인 청소년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와 책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량은 자기 개발의 산물이며 두려움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신뢰의 패러다임으로 인간이 사회적, 정신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코칭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코칭 문화는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 뒷부분에서 성과 곡선을 소개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업 문화는 변해야 하죠. 하지만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문화는 항상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변화를 위한 변화만을 위해 또는 단지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위험을 떠안고 격변을 감수하지는 않겠죠. 문화의 변화는 성과 중심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하지만 오늘날의 성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경쟁과 성장은 힘을 잃고 안정, 지속 가능성, 협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아들여졌던 것이 미래에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껏 해오던 방법을 바꾸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경쟁자가 넘쳐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정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승진과 임금 인상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직원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다. 모든 직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잠재 능력 개발, 다운사이징과 업무 위임,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능력 이끌어내기와 같은 말들은 이제 진부해졌습니다. 이 말들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는 하지만 대개는 공허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은 말 그대로 최고의 성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태도, 리더의 행동, 그리고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물론 변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조직은 업무 체계를 간소화, 효율화하고 순발력과 대응 능력을 키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리더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기술을 배울 시간도 부족하죠. 세계화, 인구 구조의 변화, 끝나지 않은 유럽의 통합과 해체 문제, 이민, 그리고 인터넷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확대는 기업의 변화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의 증가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가 인간이 자초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기업은 지구화 조화를 이루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데요. 조직의 활동과 성공은 이제 세계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상업적, 경제적 수요와 그 힘은 주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문화가 점점 더 소비자 권력을 행사하고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 우리의 고객들은 대부분 성과 향상을 위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변화 과정에 돌입해 있거나 적어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성과 향상을 이루려면 리더가 코칭 스타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코칭이야말로 변화된 문화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며 지시 방식에서 코칭 방식으로 바뀔 때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는 수직적인 질서가 협력 관계와 협동으로, 비난의 풍조가 학습과 정직한 평가로, 외부에 의한 동기부여가 자기 동기부여로 바뀝니다. 팀이 성장하면서 개인 간 보호벽은 무너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환영하게 되며 사장보다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비밀주의와 검열은 공개주의와 정직성으로 대체되고 업무의 중압감은 업무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며 단기적인 반응과 임시 처방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대체됩니다. 표 1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문화의 특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은 각기 서로 다른 특징들의 배합 구조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과 문화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에서는 성장을, 그렇지만 새로운 문화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에는 강요된 규칙을, 새로운 문화에서는 내부 가치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존의 문화가 두려움, 과잉을 가르쳤다면 새로운 문화에서는 신뢰, 질적인 부분, 충분함을 알려줍니다. 기존의 문화에서는 가르치기, 독립적, 의존적, 성공을 강조했다면 새로운 문화에서는 배우기, 상호의존적, 공헌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존의 문화에서는 본성의 통제, 질적 저하를 염두에 두었다면 새로운 문화에서는 본성의 시스템, 재창조를 중요시 여깁니다. 참여. 성과 향상 공식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조금 더 미묘하지만 너무 만연해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해둡시다.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지역에서, 국가에서, 지구촌에서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전받지 않았던 당국자, 정부, 기타 기관들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언론, 압력단체, 관련된 개인들이 그런 결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2010년 티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또는 민주주의의 봄의 혁명의 물결은 체제 타도를 원하는 사람들에 확산되었죠.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내기가 쉬워졌고 수상쩍은 존경심으로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저항하지만 대다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있어도 변화를 환영합니다. 물론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대서양 한쪽에서는 소외계층이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반대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비난의 문화 끝내기. 기업은 비난의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난은 기업과 독자적인 관리 문화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사실 인간은 원래부터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역사와 두려움과 과거에 초점을 둘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 속성을 떨쳐버리고 열망, 희망, 미래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무사한 일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상 비효율에 대한 솔직한 인지, 식별, 인정을 가로막습니다. 비난은 방어적 태도를 야기하고 이는 자각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정확한 피드백이 없으면 제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피드백에 비난이 섞여 있으면 근본적인 문화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과 사람은 비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직장에서 자기 책임이 커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럽재단과 유럽직장보건안정청의 삶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자율성이 높은 공무원은 자율성이 적은 공무원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업무 관행이 개인적 책임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시급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와 개인적 권한 부재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개인의 생명력입니다. 자존감이 억압받거나 줄어들면 개인도 억압받고 위축됩니다. 스트레스는 장기간에 걸친 억압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선택권과 업무 권한을 부여할 때 그들의 능력과 자존감은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리더십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캐나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코칭의 부재와 낮은 자존감이 업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개인적 책임이 생존의 열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려고 해도 변화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다 보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길러줄 내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은 비로소 개인적 책임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필수 조건입니다. 성과 곡선. 과거에 나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 기업, 지역사회, 문화가 변화해 나갈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칠 단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퍼포먼스 컨설턴트 동료들이 만든 성과 곡선 모델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학 교수 피터 드러커는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가 핵심이지만 문화를 창조하고 측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접근을 취하는 조직은 거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CEO 챌린지 또한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에서 고객 서비스 향상, 인재 영입과 유지, 성과 향상과 혁신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문화적 DNA는 성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성과 곡선은 문화의 집단적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조직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리더인데요. 헤이 그룹 등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행동은 수익 성과의 최고 3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를 지키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이 책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리더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과 곡선에서 4개의 단계는 각각 문화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성과 향상 발전 모델을 보면 1장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골웨이의 이너게임 등식도 생각날 것입니다. 곡선 윗부분은 장애 요소의 감소를 나타내고 아랫부분은 성과 향상에 대한 잠재 능력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각 사고방식은 조직의 뚜렷한 특징을 만들며 특정 성과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델을 보면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과 곡선에서 보여주는 것은 조직의 관리 시스템 성숙도가 아니라 조직 행동의 성숙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추론할 수 있는데 표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팀이나 조직의 문화는 어떠한가요? 답을 생각할 때 조직이나 팀 내에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다양한 부분들이 곡선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성과 곡선은 코칭 받는 사람들과 함께 코치들이 지배적인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현재 자신의 사고방식을 알고 사고방식과 성과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식할 때 한결 쉽게 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각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의 성과 곡선은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평축은 문화, 그리고 수직축은 성과입니다. 곡선이 우상향하면서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성과 곡선의 첫 번째 단계는 충동적 단계로 되는 대로 일한다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존적 단계로 규칙을 따르고 지시받은 대로 한다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입이 중요한데요. 3단계로 넘어가면 독립적 단계입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상호 의존적 단계입니다. 함께 성공한다의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잠재력의 상승이 중요합니다. 코칭 사고방식이 고성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코칭이 어떻게 고성과를 가져올까요? 고성과는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국적 기업 고객들과 함께 일한 우리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가스 설비 회사인 린데아게에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 성과 문화, Safety Performance Culture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팀은 린데에서 일하는 방식을 조사한 후에 그 기업의 깊이 있는 문화 평가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퍼포먼스 컨설턴트인 우리가 모든 조직이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은 거의 하는 일이 없는 일을 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린데가 왜 그렇게 꼼꼼하게 문화를 평가하는지 조사해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표 2, 성과 곡선, 조직 발전의 4단계. 충동적 단계에서는 되는 대로 일한다, 시스템과 구조 결여,
우발적이고 일관성 없는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성과는 매우 낮으며 매슬로우의 동기부여 요소와 매칭을 하면 생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너게임의 요소와 매칭을 해보면 장애 요소가 많고 낮은 잠재력의 단계입니다. 이때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충동적 단계의 지배적 사고방식은 되는 대로 일한다입니다. 특징은 자각과 책임이 매우 낮습니다. 조직은 무계획적으로 상황에 대응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소통, 참여,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생존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직 발전의 두 번째 단계인 의존적 단계에서는 규칙을 따르고 지시받은 대로 한다, 수직적 질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리더가 특징입니다. 성과는 다소 낮은 단계고요. 매슬로우의 동기부여 요소와 매칭하면 소속의 욕구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너게임과 매칭하면 장애 요소가 다소 많고 다소 낮은 잠재력 단계입니다. 이럴 때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규칙을 따르고 지시받은 대로 한다라는 지배적 사고방식 하에서 자각과 책임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안정 유지와 규칙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은 자율적 업무 처리 기회가 거의 없고 프로세스와 업무 완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집단 정체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집단에 적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정 수준이 다양합니다. 참여와 신뢰가 낮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를 주로 작동시키게 됩니다. 3단계인 독립적 단계에서는 높은 성과를 낸다, 개인의 목표를 지원하는 시스템, 위임의 리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성과는 다소 높은데요. 매슬로우의 동기부여 요소와 매칭을 하면 존중의 욕구가 중요시되는 단계입니다. 이너게임과 매칭을 하면 장애 요소가 다소 적고 다소 높은 잠재력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독립적 단계에서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지배적 사고방식 하에서 자각은 다소 높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매우 높습니다. 조직은 혁신과 개인의 자기 개발을 지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은 팀이나 조직의 목표를 넘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취 심리가 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상호 의존적 단계에서는 함께 성공한다, 의미와 목적이 결합되고 자율적 팀이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성과는 매우 높은데요. 매슬로우의 동기부여 요소와 매칭을 하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중요시되는 단계입니다. 이너게임 요소와 매칭을 하면 장애 요소가 매우 적고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단계에서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성공한다는 지배적 사고방식 하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각과 책임이 매우 높습니다. 강력한 코칭 문화, 그리고 팀은 높은 성과에 대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성과가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높은 신뢰와 배려와 협동심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소통과 피드백이 계속됩니다. 집단 잠재력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4단계와 관련한 조직의 시스템, 조직의 목적과 연결관계,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발전 4단계와 연결해서 충동적 단계에서 조직의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조직의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요소들이 없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적과의 연결관계를 보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관된 비전이 없습니다. 리더 측면에서도 리더십 스타일이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리더는 열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만 합니다. 사사건건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 비전과 방향이 없습니다.
리더의 행동이 혼란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리더의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은 단기 대응이 앞서고요. 이 리더는 두려운 마음으로 각 상황에 대응하고 이것은 일관성 없는 단기적 경험을 낳게 됩니다. 이 리더는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관리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자각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대1 코칭이나 코칭 리더십 스타일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코칭 그리고 핵심 관리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의존적 단계에서 조직과 리더의 모습은요. 조직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요. 규칙과 목표가 조직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적과의 연결관계를 보면 조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범위가 수익 추구까지는 확장됩니다. 비전에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비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통신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의존적 단계에서 리더십은 명령과 통제, 업무적입니다. 리더는 수직적 질서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하고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자기 영역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다른 리더들과 경쟁을 벌입니다. 비난하는 경향이 있죠. 리더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제약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주도성과 창의력을 위축시키고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 측면에서는요. 판단과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 리더는 자신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구성원들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판단을 배제하고 탐구적 태도를 갖는다면 문화가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뀌고 곡선의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코칭 측면에서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단 직원까지 인파워를 해주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코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독립적 단계에서는 조직의 시스템 측면에서 시스템은 지속적 개선과 학습, 개인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가치와 기준이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요. 조직의 비전과 목적과의 연결관계 측면에서는 다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사람들과 수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전의 범위가 지구촌까지 확대되면 비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결을 통해 고객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헌신한다 와 같은 예시가 되겠죠. 리더십 측면에서는 업무를 위임해서 개인에 의한 변화가 생기도록 하고 리더는 코칭 사고방식을 취하고 개인들이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주며 효율적인 고성과 창출, 적응력 제고, 지속적 학습에 집중합니다. 리더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합니다. 팀 워크를 북돋아주죠. 리더의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 측면에서는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요. 이 리더는 항상 개입하고 자신의 개인적 의제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해서 풀어주고 자신의 개인적 의제를 제쳐놓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호 의존과 집단적 성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코칭 측면에서는 시각을 넓히고 협력을 고무하는 코칭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 상호 의존적 단계에서 조직과 리더십은 우선 조직의 시스템 측면에서 원칙 주도의 적응성 뛰어난 시스템이 모든 차원에서 유연성과 지속적 집단적 학습을 보강하고 성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비전과 의미, 목적과 방향이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조직 비전과 목적과의 연결관계를 보면 매우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사람들과 수익과 지구촌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담대한 용기와 성실성과 사랑으로 우리 각자와 우리의 지역사회와 지구촌이 번영할 수 있는 세계를 함께 창조할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홀푸드 마켓의 예이며
다른 비전들은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것임에 비해서 이것은 실제 내용입니다. 리더십 스타일 측면에서 4단계에서는요. 협력 관계를 갖고 지원합니다. 협력과 집단에 의한 변화를 하고 리더는 지지자 그리고 하인 역할을 하고 코칭 문화를 만들고 공동선에 초점을 맞춰 자율적 고성과 팀을 개발하게 됩니다. 리더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직은 더 높은 목적을 생각해내고 조직 내에 공동체 정신이 퍼져 있습니다. 리더의 장애물과 극복 방법 측면에서 자만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 리더는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서 깜빡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스스로 권위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피드백을 듣지 않거나 윤리적 기준을 실천할 때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리더는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피드백에 열려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코칭 측면에서는 집단적 성과, 단결, 사회적 책임을 위한 코칭이 중요하고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린데 사례를 계속 이어나가면요. 린데 같은 기업을 고신뢰 조직, 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수가 생사를 가르는 파국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실수 없이 성과를 유지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고신뢰 조직에 포함되는 다른 조직으로는 석유회사, 항공사, 통제조직, 핵발전소 건설사, 석유화학회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안전문화 성숙도 분야에서 고신뢰 조직과 다른 조직들의 성과를 비교 및 조사하고 고신뢰 조직이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은 조직의 안전문화를 평가함으로써 안전행동 성숙도를 살펴봅니다. 포스터와 홀트의 보고에 따르면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에는 3단계에서 8단계까지 다양하게 안전관리 결과를 보여주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코칭을 통해 들여다보면 각 단계는 직원개발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윌리엄 슐츠의 대인 행동 이론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감성 지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은 안전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팀은 그 안에서 골웨이의 이너게임 원칙들을 발견했고요. 안전에 대한 2대 영역을 확대하면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골웨이의 공식은 장애 요소를 줄일 때, 즉 두려움, 의심, 자기 비판, 신념 제한이나 가정 같은 내적 장애 요소들을 극복할 때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과 통제라는 전통적 관리 방식은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규칙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과는 낮아지고 일하는 방식에 즐거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의 명령과 통제 접근법이 코칭 리더십으로 대체될 때 장애 요소는 줄어들고 잠재력이 발휘되고 성과는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과 곡선이 안전문화 모델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 초점을 안전 성과에서 하나의 종합적 핵심 지표인 성과로 옮겼습니다. 조직이나 개인은 이것은 나의 조직 문화다 혹은 이것은 내가 만드는 문화다 라는 관점에서 성과 곡선을 보고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식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은 듀퐁의 브래들리 곡선일 것입니다. 브래들리 커브. 그 곡선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 조직의 문화 성숙도가 어떻게 전체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거대 화학기업 듀퐁은
왜 지역마다 안전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사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듀퐁 공장에서 각각 500에서 1,000명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룹의 문화는 안전도, 생산성, 수익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성숙할 때 전반적으로 성과도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듀퐁의 보먼트 공장 책임자인 벌런 브래들리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에서 영감을 얻어 각 지역 공장에서 확인된 행동과 코비의 의존, 독립, 상호 의존의 프레임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비는 자기 개발 모델을 탐구하고 있었고 천재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아주 실용적이고 정교하게 리더에게 효과가 있는 원칙으로 전환시켰죠. 2009년에 듀퐁은 41개국 64개 회사를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의 기초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안전 문화와 재해율과 지속 가능한 안전 성과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래들리 곡선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2009년의 연구는 문화 성숙도가 조직의 높은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초기 조사의 결론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린데는 듀퐁의 브래들리 곡선을 이용해서 6만 5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조직 문화 조사를 실시해 회사가 의존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린데 설비팀의 글로벌 HSE Healthy Safety Environment 매니저인 제임스 티맨은 퍼포먼스 컨설턴트 공개 워크숍에 참가한 후 코칭 리더십 접근 방법이 상호 의존적 문화가 요구하는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역시 그 연관성을 보았던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HSE의 회장 카이 그란제를 사내 프로그램 후원자로 확보한 후 우리에게 그의 팀과 협력하여 이 행동들을 그의 조직에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직접적 워크숍과 관리자들에 대한 자기주도적 이 학습을 통해 그 팀은 린데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코칭 접근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적 질서가 코칭 문화로 바뀔 때 학습과 책임이 향상된다. 린데와 같이 의존적 문화에서 사람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관리자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하기만 한다면입니다. 그러면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에 따르면 비판이 넘치는 관계는 실패합니다. 사실 비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기사 중 첫 번째 기사에 비견되는 부정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4명의 기사는 성경 속에서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비유적인 인물들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고트만의 연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지배적인 소통 방식이 되고 이것이 변하지 않을 때 결혼 생활의 실패 가능성은 90%가 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직에서는 비난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학습을 방해합니다. 이 점에 대해 앤드류 호킨스는 노동자 15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2005년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텍사스시 정유시설 폭발 사고에 대한 그의 책 학습 실패 Failure to Learn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 심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난할 사람을 찾으면 더 이상 실패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왜 실패했는지 아무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알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저성과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겠다는 자세로 코칭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난의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비난과 같은 행동을 멈출 때 두려움과 자기의심 같은 장애 요소들은 사라집니다. 린데에서 전체적인 코칭 원칙과
실제 적용 방법을 가르칠 때 우리는 학습 장애를 불러오는 판단과 비난 같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학습 태도와 협력 관계에 의한 상호 의존적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에서도 골웨이의 이너게임 등식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린데가 채택한 상호 의존적 행동은 사고율 74% 감소라는 믿기 어려운 효과로 사람들과 수익성, 지구촌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과 곡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 개선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사고 의존을 향해 점진적으로 이동할 때 성과가 향상됩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역시 의식적으로 의존적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6개국의 생산시설에서 수직적 질서의 문화를 신뢰의 문화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앤드류 휠에 따르면 프랑스 리퓨앙 벌레이의 팀원들은 리더를 코치로 인식합니다. 생산 라인의 팀장 올리버 듀플레이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힘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팀에서 10배나 돌려받았습니다. CEO 장 도미니크 세나르는 17개국에 있는 공장에 10만 5천 명이 넘는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그룹 전체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고난 부여와 책임을 기반으로 고객에 대해 보다 기민하고 대응력이 뛰어난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의존적 사고방식이 고성과 사고방식이다. 끝으로 성과 곡선은 인적 개발 부서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문제를 다룹니다. 코칭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의 사고방식을 상호 의존적으로 바꿈으로써 고성과 문화를 창조합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론에서 자아 실현의 조건을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상호 의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든 건물 관리인이든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넘어오는 순간 리더의 역할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직원들이 성장하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상호 의존적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발합니다. 조직은 상호 의존적 문화를 통해 모든 직원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직원과 조직 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코칭과 조직 개발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는 한 가지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조직은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린데와 같은 고신뢰 조직은 그들의 문화에 주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의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그들의 문화를 평가하고 문화에 대해 주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결국 측정하지 않는다면 관리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코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째서 코칭이 코칭 이상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코칭의 원칙들, 즉 고성과를 내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